제가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환장하게 있는 거지. 이제 합의 의사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합의 못 해주겠다는 거야. 그러니까 이 부모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야. 그 부모를 같이 넣을 수가 있어요. 소송하면 되는 거예요. 700만 원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. 오늘 다룰 이야기는 한 달 동안 차를 타고 다니다가 논두렁이도 받고 뭐 난리를 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결국에 수리비가 700만 원이 발생이 됐는데 과연 이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이처럼 요즘 참 미성년자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. 근데 요즘만 그런 거 아니고 옛날에도 많이 했어요. 근데 이게 좀 심한 거죠. 왜냐면 이제 단위가 커지니까 당한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하고 또 수리비도 너무 많이 나왔어요. 보니까 700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억울해 죽겠는 거야.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쪽 부모한테 경찰을 통해서 합의 의사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합의금만 뭐 그러니까 이거 수리비하고 없어졌던 뭐 현금인가 뭐 휴대폰 뭐 이런 것들 하고 그런 것만 다 보상을 해주면 그냥 뭐 선처를 탄원하고 뭐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합의 못 해주겠다는 거야. 나는 못 주겠으니까 네.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 피해를 당할 환장하게 있는 거지 이게. 그럼 나는 이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냐 그렇죠. 하니까 이제 이게 뉴스화가 됐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실제로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. 다만 지금 금액이 700만 원이다 보니까 이제 내가 7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그럼 난 소송을 해야 되는데 하면 되죠. 뭐 어떻게 하면 되냐? 손해배상 청구 누구한테 하냐? 첫 번째 일단 애한테 먼저 하면 돼요. 애한테 미성년자한테. 예. 미성년자라도 책임 능력은 얘가 보면 차를 훔쳐서 이 정도 갈 정도면은 최소 중학생이에요. 네. 아무리 어려도 초등학생 이상이고 그러면 형사 미성년자 말고 민법에서 말하는 책임 능력. 지가 어떤 사고를 쳤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능력은 한 만 10, 요즘 만 10세, 11세 넘으면 인정해줘요. 네. 특별히 애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. 그래서 애를 상대로 청구해서 기본적으로 이길 수도 있고 근데 애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 부모를 같이 넣을 수가 있어요.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으로. 그게 민법 755조 1항에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자 책임. 그러니까 애하고 부모를 같이 소송의 상대방으로 잡아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이걸 자기가 하려니까 굉장히 머리 아픈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상담까지는 받을 수 있잖아요. 그럼 변호사한테.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야 해. 또는 저는 법무사는 추천하지 않는데 왜냐면 그래도 이런 사건은 또 법무사한테 할 만도 해. 왜냐면 법무사는 그거 소장 이런 거 한번 써주고 뭐 30만 원 이렇게 받으니까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에 전체 사건을 대리해서 수임하면 아무리 이런 사건이라도 기본적으로 뭐 한 진짜 적게 받아도 300원 받아야 돼요. 그러면 근데 700만 원 받기 위해서 내가 300만 원 또 써야 된다는 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환장하겠는 거예요. 그런데 그게 제도잖아요. 그게 제도. 아니 그럼 뭐 강제로 가가지고 뭐 돈 안 준다고 뭐 가서 때려서 받을 거예요? 그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잖아요.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고 다 해결 가능해요.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책임 능력 있는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인정을 받았다. 또는 부모한테 같이 청구해서 인정을 받았다. 당장 강제 집행은 안 되지만 내가 소송에서 이기고 나면 그 이자가 계속 붙어나가죠. 그럼 얘가 만약에 성인이 됐어. 그러면 그 판결문 들고 있다가 성인이 됐잖아요. 그럼 나중에 이제 얘 일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10년 지나기 전에 얘 재산 뒤져가지고 강제 집행하면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렇게 묵혀놔도 되고. 물론 그 바로 보상을 못 받는 게 너무 화나겠지만 이게 사실 냉정하게 부모님이 네. 아 죄송합니다. 네 맞아요. 보통은 그렇게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. 네. 그러면 깔끔하게 네. 해야 되고. 웬만한 부모는 그렇게 해요. 근데 이게 부모가 그러니까 이 부모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. 아니 내 애가 이게 밖에 나가서 이 사고를 쳤으면 아 진짜 죄송하다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변제를 해주는 게 맞지. 아 나는 모르겠다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. 그러면 이제 부모하고 그 애를 상대로 같이 해서 소송하면 되는 거예요. 다만 피고 특정 어떻게 하느냐. 피고라는 건 지금 미성년자 인적 개인 정보를 모른다고 했잖아요. 여기서 그 가정보호 사건으로 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 가정법원에서 얘 인적 사항 다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임의로는 줄 수 없다 이거예요. 그럼 민사소송해서 그 민사소송 법원을 통해서 가정법원에다가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이라는 걸 하면 돼요. 굉장히 여기서 어려워요. 예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변호사한테 첫 번째 일단 상담을 받는 거예요. 대신 그걸 자꾸 어디 가서 무료 상담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담 비용을 지불하고 요러요러한 절차를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막 받아 적어 오는 거예요. 미성년자 정보공개 사실 불가라서 이게 아까 문서 네. 송부 촉탁 신청을 네. 하는 거랑 이 용어 자체가 네. 굉장히 어려운데 미성년자가 그냥 정보를 사실 알고 있으면 네. 그냥 내가 이제 경찰서 가서 소장을 쓰든 네. 법무사를
하면 되는데 이 미성년자의 정보는 왜 공개를 정보를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미성년자 아니더라도 이런 개인정보 함부로 공개가 안 돼요. 이거 미성년자 아니더라도 공개 안 돼요. 이거. 아 그래요? 네. 성인도 공개. 네. 그러니까 형사 범죄자라고 해서 그냥 경찰이 그 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요. 절대로.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. 그리고 또 미성년자의 경우 공개가 조금 더 까다로운 이유는 아무래도 아직 처벌과 어떤 그런 신상을 다 까발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보호해주고 우리가 개선의 여지를 더 많은 타. 이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700만 원을 내가 손해를 봤어요. 네. 이걸 좀 받고 싶어. 음. 근데 그런 사람들이 300만 원 내. 그럼 나한테 400만 원밖에 없네? 네. 안 떨어지네?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. 그렇죠. 그게 제일 안타깝다는 거예요. 아니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그럼 나머지 내가 300 써야 된다는 거 이유만으로 그러면 그냥 날릴 거예요. 그렇게 막 여러 군데 막 알아보고 쓸데없이 하다가 결국엔 돈과 시간만 다 날린다고. 이건 물론 많은 아이는 날벼락이 떨어지니까 일단 손해는 일어났어. 그럼 손해를 최소화시키는 걸로 접근을 해야지. 나는 손해 하나도 안 보고 싶어. 이게 돼요. 근데 이게 원현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네.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네. 뭐 700만 원 내가 버릴 거 400만 원만 버리고 그렇죠.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. 접근을 해야 돼요. 요거도 변호사님도 청구가 가능한가요? 가능은 한데 이게 이제 요 부분도 또 일반 분들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이거 700만 원 받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변호사 비용 300만 원, 400만 원 드렸다. 그럼 이거 상대방한테 다 받을 수도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딱 범위가 있어요. 그러니까 속가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700만 원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내가 설사 3, 400 썼다 하더라도 70만 원, 그러니까 10%. 근데 내가 50만 원 썼으면 50만 원 받을 수 있어요. 더 적게 썼으니까. 그러면 가를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속가에 따른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. 이건 저도 얼마 전에 저기 잡으로 그거 촬영하다가 네. 보험하는 친구가 와서 이제 알게 됐는데 한 달에 한 2만 원 내면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빼고 뭐 하면은 한 1만 원이면 돼요. 또 네. 이런 민사소송 청구할 때 변호사 보수 1심에 1,500까지 돼요. 인지대 송달료까지 포함하면 2천. 요즘 사회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워낙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보험 하나 들어놓으면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했어요. 제가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그걸 알았다면 전 들었을 거예요. 왜냐면 월 2만 원 내면 나중에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변호사를 1,500만 원까지는 1심에서 보장을 해준다. 그러면 저번에 그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변호사들 쇼핑하고 다닐 수 있어요. 1,500 정도. 아 진짜? 내가 골라서? 네. 어느 사람이? 네. 자, 오늘은 미성년자가 이제 차량을 절도해서 700만 원의 수리비를 발생시킨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.